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제 못다한 질문들 대답하는 시간 가질게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랬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순간, 그때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순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으니까, 예,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격증 시험 같은 거를 봤을 때,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문제를 정말 풀어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는데, 더 풀어야 할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내어놓고 다른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야 할까? 이럴 때가 항상 좀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내려놓기는 하는데 마음은 좀 또 불편함이 또 있다 보니까 마음 비우는 거 그리고 놓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그것도 어려운 순간이긴 한데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내가 지금 그걸 들고 막 붙잡고 있어봤자 능률이 안 오를 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놓아두었다가 좀 쉽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능률이 오르는 게 이제 그게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막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가 1차가 돼야 돼.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가장 첫 단추가 바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미 일어났다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싫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에 하여튼 그 첫 단추는 하고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정말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참 중요한 그 관문이에요. 이거가 말은 쉽지만 실제 닥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어. 그냥 뭐 마음공 보고 뭐고 그냥 이제 막 딴 데로 가고 싶어. 근데 그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 왜냐? 실제로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잘 자기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덧붙일게요. 예. 여기는 입교연원의 의무를 잘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입교연원을 어떻게 하면 할지, 이게 질문의 요지를 한 번 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은의 간사함을 조금 더 알게 된 순간부터 사종 의무종, 굳이 입교연원이 아니더라도 이 마음 공부를 알리고 함께하는 도반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연애에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입교연원이 아니지만 저희 청년들에게 원불교를 알리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형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굉장히 이게 이 길을 가면 좋겠다고 느꼈는데 이게 정말 다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가 그러니까 막 같이 가자고 매일마다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기본이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먼저 자기가 그 좋은 걸 갖다가 잘 써. 우리 대종사님 대종경에도 있잖아요. 저 산에
금이 묻혀져 있다고, 이만한 금덩어리가 묻혀져 있다. 가서 파봐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 지부터 가서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금을 캐다가 그걸 광채나게 쓰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따라올 마음이 나서 이렇게 따라오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하는 거니까 지금 교우님이 먼저 실천하는 걸 굉장히 더 강화해야 돼요. 사실 이게 함께 가자 할 때 그냥 하면 말빨이 안 먹혀. 말에 힘이 없어. 말에 힘이 조금 있게 만들려면 자기가 굉장히 실천해야 돼요. 자기 혼자 할 때보다 더 실천해야 돼. 그렇게 그거를 좀 그 베이스를 상당히 튼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살살 권하면 그러면 야, 저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한테서 이게 풍기는 게 벌써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이야.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약간씩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길을 가려고 할 때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실천을 엄청나게 하면서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가자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하여튼 지금 말한 그거를 강화할수록 여러 가지 길이 있어 또. 그 길이 보여.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살지 고민됩니다. 이렇게 한 줄 쓰셨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뭔가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시작 전부터 이제 좀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이제 해결하는 방법하고 완벽하고자 하는 성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완벽하고자 하는 그거가 나쁜 거다 그러면 안 돼. 완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그거가 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과하지 않게 하려고 조절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걱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걱정도 일말의 필요는 있어요. 다 필요한데 그게 과하면 안 된다니까. 보세요. 어떤 위험한데 우리가 처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나? 없애면 안 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그 사람 위험해져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탑재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탑재된 것들이 너무 과하게 작동하지 않게 잘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지. 뭐 위험한데 이렇게 가서 이러면 그냥 떨어져 죽는 곳에 가는데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가야지.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쳐. 그러면 한 걸음도 못 가. 그래가지고는 또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조심 안 하다가 그냥 더 큰 사고가 나지.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잘하려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과하지만 않는데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뭐가 나빠.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어떻게 하는가는 본인이 하면서 계속 연습하면서 조절해 보면서 감을 잡아야 돼. 요게 이제 우리 마음 공부에 참 중요한 게 요게 연습을 계속하면서 감 잡는 거. 이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적절하게 하는 거. 근데 요게 모든 분야,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중도를 지킨다. 지금 피아노를 누가 잘 쳤어. 피아노 연주를 잘해. 연주할 때도 중도를 잘 잡아야 돼. 너무 크게 쳐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쳐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 중도를 누가 알아? 본인이 감 잡아서 가는 거예요. 누가 막 옆에서 막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와 같은 중도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욕심이 아니라 분발심으로 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에 따른 욕심도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욕심 버리는 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에 욕심이 생겨서 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취미로 하던 것이 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취미일 때는 그냥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수어 통역사입니다. 수어. 네. 어. 근데 이게 돈을 받고 일로 시작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고 좀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자 자책하게 되고 이 욕심이 자꾸 생겨서 그냥 하면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아지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그 우리 교한테 얘기했던 거랑 맥이 통하는데 그걸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잘하고 싶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단지 이제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자책해. 자기를 너무 야단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공부할 때 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지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우님이 누군가를 자기 그 훨씬 더 어린 학생을 지도한다고 생각해 봐. 그래서 수어 통역을 지금 가르쳐. 그래 너 보고 해봐라 그랬어. 근데 하다 실수했어. 실수하니까 이 자식 그것도 못하고 이게 그냥 막 실수할 때마다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 애가 이제 잘하겠죠. 지금 자기 자신한테 그러고 있는 거거든. 자기 자신한테 이게 그걸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근데 잘 못했어.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이 애가 더 힘을 내서 잘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자신한테 그 원리가 남을 가르치는 원리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막 바보 진짜 그것도 못하냐? 계속 그러면 그게 교육 효과가 팍팍 떨어지면서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하기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말하잖아. 막 하기도 싫어진다고. 계속 그러고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걸 이제 반대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도 괜찮아. 계속 잘못해도 괜찮아. 막 이게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잘했을 때 상당히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더 그래야 돼요, 사실. 상당히 칭찬하면서 또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짝 이게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의 경우는 당근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죠.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그 온불교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사람을 지도할 때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굉장히 잘해. 근데 잘못하는 게 조금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잘하고 잘못하는 조금 있는 사람은 칭찬보다는 굉장히 그걸 고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야단을 친다. 꾸중을 하고. 그리고 다 잘못해. 진짜 너무 잘못해. 근데 잘하는 게 요만큼 있어. 그거라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칭찬한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칭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진짜 정말 잘하는데 요거밖에 못하는 게 없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계속 꾸짖으라고 지금 하듯이. 본인 판단에 그렇다면. 근데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거의 완벽한데 요만큼 실수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하듯이 계속 야단을 쳐. 근데 그게 아니면 칭찬을 많이 하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네. 예. 질문을 했는데 어디 있어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라는 말을 하시면서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분별을 놓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사님께서는 분별을 놓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전으로 생각해 보니 분배를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약간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뭘 이해를 못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대화가 되고 그게 좋은 강의가 되는 거예요. 강의를 그냥 한쪽에서 일변도로 그냥 쭉 강의를 하는 게 안 좋아서 지금 방법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뭘 막 이게 질문이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의문이 들면 다른 사람도 그 의문이 들어요. 그런 것이거든. 근데 이제 마음을 비워라. 분별을 놔라. 그러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거면 이게 들고 있다 놔. 그러면 이제 놓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이 감을 잡는 게 사실 마음 공부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그 뭘 하라는 건지가 일단 딱 감이 와야 되거든. 항상 보면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뭐 특별한 방법을 연습하고 이거 이전에 뭘 의도하는 건지만 알면은 방법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뭐 같은 거냐면은 어제 소교인가 그 일기 발표했죠. 소교 어디 있어? 저희가 일기 발표를 할 때 내용 기억하세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 전화인데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 근데 나 지금 거기 집이 안 있고 다른 데 와 있어. 알아. 알아. 이게 뭐냐면 이제 분별과 분별의 대결이에요. 집주인이 없는데 와서 거기서 자겠다고? 그럴 때 이제 이 분별에 안 맞아. 지금 틀에 안 맞게 어떤 사람이 지금 행동을 해.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 사람이 내 틀에 맞춰주든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맞출 생각이 없는 거야. 얘기를 자꾸 하는데, 괜찮아. 막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각이 돼야 되고, 그럼 나머지 대안 하나가 남아. 그게 뭐겠어요? 내가 그 분별을 놔버리는 거야. 그 분별이 뭔데? 주인 없는 집에 어떻게 잘 수가 있어? 하는 이 틀을 놔버려. 놓는 게 무슨 말이냐? 뭔 상관이냐? 주인이 없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분별을 놓는 거예요. 왜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다가 왜 그럴 수가 없냐?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분별을 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제 일기 발표를 할 때 분별을 쥐고서 분별이랑 충돌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안은 시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놓을 것도 없이 놨고 그러다가 이제 뭐 밥 먹고 뭐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할 수 없다. 이 두 번째 안을 선택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뭔 상관이냐 그냥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떤 방법? 이렇게 막 폼을 잡고 이렇게 23번 쉬면 탁.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 없고, 이게 다른 말로 포용성이 굉장히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놓는다는 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를 그냥 일시에 그냥 그냥 다 허락해버려. 그냥 막 마음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 편안해지지 하는 걸로 해서 가다 보면 지금 서영교 어제 일기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 이런 게 없잖아.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네? 그냥 딱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그런 게 분별을 놓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찾을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근데 요걸 딱 쥐고 있으면은 경계가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신발 신고 막 들어왔다고 쳐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이 신발을 벗는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가 이상한지 모르고 이러고 막 걸어 다녀. 그러면 그때 내가
나의 분별에 안 맞잖아. 여기 당연히 신발 벗어야지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막 걸어 다녀. 그 순간 뭐냐면은 내가 이 분별을 먼저 놓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난 모르지만 일단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걸 놓아. 놓고 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앉아있어? 그게 아니라 그걸 빨리 놓고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안 흔들려. 그 상태에서 이제 온전을 회복했으니까 생각 잘해가지고 취사, 행동까지 잘해야지 이게 마음 공부가 딱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요걸 유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념의 완성이야. 일이 잘 되기까지 완성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난 모르지만 저 사람이 진짜 외국에 오래 살다가 와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쩐지 알 수가 없어. 아니면 지금 뭐 그냥 가정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러는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면서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일단은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재빨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한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데 또 거기 그 경계가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또 상황이 됐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흔들리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이라는 건 계속돼요. 계속되면서 우리 이 마음 공부라는 것도 계속 가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거기에 맞는 길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 이게 공부예요. 군사님의 현재 유무념의 실천 점검 방법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야 되나 이거? 지금 저도 사실 그 하루에 할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거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챙기고 있어요. 그거 챙기는 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유념으로 쭉 사는 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그 좌산 상사님이 그 옛날에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 강조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예비 교육자들도 이제 함께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눈 딱 떠서 유념으로 일어나고 눈 떠서 그냥 막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일어나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유념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이 여기 와 있어야 돼. 자기 현재에 와 있어야 돼요. 딱 와서 정신을 딱 차리는 이렇게 하고 딱 자기 주도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상사님이 그 설명하시기에는 딱 그렇게 일어난 게 하나다. 유념 한 번.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불을 이렇게 딱 해서 놓는 거 둘.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의 그 일거수일투족에서 자기 마음이 거기 와 있었는가, 와서 자기 주도형으로 탁탁 그 일을 이렇게 유념으로 했느냐를 체크해보라. 요거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 행동이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 살거든.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요. 그냥 밥을 먹는데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냥 막 먹어. 입에다가 그냥 음식을 집어넣는 거지 먹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그냥 막 뭐 학교든 직장이든 가서 앉아있다가 끝나면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막 그렇게. 근데 이게 무념의 삶이에요. 타성에 젖은 삶. 이것이 제자리로 오게 하는 거. 그거를 그 순간순간을 자기가 딱 유념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딴 데 팔면 또 무념으로 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교우도 관심이 있으면 좀 잠깐 해보시든지. 네.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요?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텅 빈 마음인지 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훈사님께서 텅 빈 마음을 처음 경험한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처음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을 해야지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해보면 조금 달라요.
제가 원불교에 출가를 하고서 이렇게 간사를 살면서 그때 이제 온통 바쳐가지고 이렇게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모든 걸 다 놓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막 기쁨과 막 그런 것이 있어. 근데 그게 공부에 철이 들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목표로 해서도 안 돼. 그게 마치 뭐 같으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어떤 느끼는 체험이나 막 그 체험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가? 그게 아니라 운동은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엔 원리에 맞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느낌도 오고 체험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오는 것이지 목표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느낌을 느낀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건강에 맞는 것은 도대체 그 원리에 맞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인가를 원리를 딱 배우고 그거를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면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체험은 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부의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텅 빈 마음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텅 빈 마음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 돼.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그냥 막 붙잡혀서 막 질질 끌려다니는 생활이야. 그거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이게 놔버리고 이렇게 갈 때 그때 홀가분함, 이게 가장 중요한 체험이면 체험이에요. 그걸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어떤 완전히 텅 빈 마음을 체험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마치 야, 너 방 청소 좀 해라. 너 방 더럽더라. 그런데 완전히 깨끗한 방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난 그걸 몰라서 청소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모르고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일 더러운 거라도 치워. 무슨 소리라고. 엄청나게 집착하는 것부터 일단 내려놓으라니까. 그냥. 핸드폰부터 내려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실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1단이 연달아 3명이 저기 했네요. 1단 교우님. 어디 있어요? 거기 있구나. 단모임 시간 중 착심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원불교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유. 훈사님께서 예시를 통해 착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착심도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살면서 착이라고 하는 붙을 착자잖아.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말해요, 우리가. 집착하는 거. 집착이 뭔지를 모른다고? 집착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착심은요, 그냥 막 아침에 막 눈 뜨자마자 그녀 생각. 200명이 있는데도 그냥 바로 보여.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할 수 없는데 대체로는 어디에 집착이 되면요. 거기에 정신이 홀랑 뺏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뭐가 안 돼. 하고 싶은 게 안 돼요. 다 방해를 받아. 그 착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이제 집착하고 막 욕심을 내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방해를 받아. 그러면 그거는 놓아야 될 착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하등 방해가 되질 않아. 그러면은 뭐 상관없겠지. 근데 방해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딱 알아차려야 돼. 방해가 되고 있는데도 못 알아차리고 계속 빠져들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죠. 교훈이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1단 교우님 어디 있어요? 거기 옆에 있구나. 예.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뗏목을 버려야 한다. 강을 건너기 전엔 그 뗏목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고 있는지, 강을 다 건넜는지, 건너지도 않았는데 강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건너기 전 건넜다고 미리 뗏목을 버린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뗏목을 버리는 시점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조금 알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알 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과연 뗏목을 다 사용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답은 뭐냐면 아직 다 건넌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뗏목을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뗏목을 또 놓아야 된다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 그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이 나 술 끊는다 하는 생각조차 없어졌을 때 진짜 끊는 거다. 그때 강을 진짜 건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저절로 떨어져. 그리고 어느 날인가 내가 술 생각 자체를 안 해. 아예 술을 내가 3일 동안 안 마셨네?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아직 그건 끊는 게 아니야. 아직 강을 건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게 삶이 그냥 그것과 하나가 돼. 마치 우리가 갓난아기 때 그 갓난아기를 관찰해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걸어 다니는 사람. 딱 태어나자마자. 그거 있잖아. 송아지나 이렇게 막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걸어. 여기 그런 사람 있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엔 기지도 못하다 이제 기기 시작해요. 근데 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기가 굉장히 빨리 기어요. 딱 해가지고 막 이쪽에서 저기까지 가고. 근데 이제 걷기 시작할 때 걷는 건 이게 서서 그냥 띠뚱띠뚱 굉장히 불안한데 겨우 이렇게 걷는데 기면 훨씬 빨리 갈 것도 얘가 신기하게도 더 느린데도 이렇게 막 힘을 들여서 걷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걸으면 막 칭찬을 받고 막 난리가 나죠. 얘가 걸었다고 여기서 저까지. 자 보세요. 기지 않고 걷겠다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얘가 지금 무의식 중에 아기가 내가 기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걷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걷는 연습을 하더라고. 그 연습이 계속돼. 계속되다가 언제 끝나요? 그냥 계속 걷는 게 이제 삶이 돼서 여러분 지금 내가 기지 않고 막 지금 걸었네?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 걸어왔어 내가. 그러니까 기지 않고 걷는다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 삶이 돼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뗏목을 붙잡고 그냥 가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 그게 삶이 되는 순간. 지금 그 정도 경지까지 가라는 얘기지, 가다가 뗏목을 놔버릴까?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지 말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 걸 다시 프린트 한 거구나. 다 했어요. 시간도 딱 맞췄어요.